안녕하십니까. 알서포트 신동형입니다. 저는 5G와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젝트 썸머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체적인 저의 그 발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5G와 게임이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알파벳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 X, E. 예. C는 클라우드 게이밍이고요. 그 다음에 X는 XR 게이밍, 그리고 E는 e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클라우드 게이밍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게이밍은 비대면 활성화되면서 클라우드 비대면 회사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게 되었죠. 그와 맞물려서 기존에 있던 클라우드 게임사들이 이건 사실 모바일 시장에 게임이 열렸던 것처럼 새로운 게임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폭탄을 퍼붓고 있는 듯이 여러 가지 제품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고요. XR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상 5G에서 가장 핵심적인 킬러 애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XR 기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저변이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5G와 함께 가장 실질적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게임의 한 영역인데, 이 부분을 뭐 단순히 게임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산업의 한 영역으로서, 그리고 마케팅 플랫폼으로서 이렇게 판단해 주신다면 좀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썸머리는 이 부분이고요.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서는 5G의 게임 산업에 대한 영향 요인,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 XR 게임, 그리고 e스포츠, 그리고 정리하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5G에 대해서 먼저 아시겠죠? 사실 이거는 작년 이맘때에 있었던 이 컨퍼런스에서도 똑같이 사용했는데 바뀐 건 없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5G 세상은 왼쪽에 있는 미래의 모습이지만, 실상은 아직까지도 5G는 안 터지고 속만 터지네 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건 초기에 기지국들이 깔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 5G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서 세상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5G부터 먼저 아셔야 되겠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5G는 제가 항상 세 가지 단어만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ENBB, MMTC, URLLC 이 세 가지인데요. ENBB는 한국말로 오직의 초고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4G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20배 정도 빠르고요. 일상적으로는 100Mbps가 보장되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건 요구사항이고 지금 그 상황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MMTC, 머신 타입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인데요. 이거는 오직에 많은 기기들이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의 4G까지에서는 1km/평방미터당 2,000 유저가 가능했지만, 5G에서부터는 그 1km/평방미터당 100만 개의 기기들이 붙을 수 있다. 약 500배 정도가 더 많은 기기들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URLLC,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직의 초저지연이고 안정적이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1ms 정도의 저지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ms가 어느 정도의 초저지연이라 하면요, 머리에서 손까지 이렇게 지시를 내리잖아요. 이게 한 10ms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1ms는 엄청나게 빠른 부분이고요. 사실 ENBB, MMTC, URLLC가 그럼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그게 ENBB는 엄청나게 빠른 고속 그리고 대용량 트래픽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더 빠르고 실감나는 컨텐츠 환경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MMTC와 URLLC는 더 많고 더 안정적인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5G는 기존의 스마트폰 플러스 Io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사물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컨텐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건 결국 데이터죠. 앞서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데이터 중심으로 인한 인공지능 확대가 향후에 예상되는 변화 요인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은 크게 보면 엄청나게 세상을 완전히 바꿨다가 바꾼 혁신이 확산되고
또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완전히 바뀌었다가 확산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동통신 기술에도 적용해 보면 135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와해성 혁신이고요. 246은 그 와해성 혁신을 쫙 펼치게 파급화시키는 그런 혁신인데, 보시면 5G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G의 모습은 결국 5G가 IoT 2022죠? 2022에서 2030년까지, 그리고 6G 2030년에서 2040년까지 혁신을 그대로 유지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5G에 대한 속성, 그리고 이러한 인사이트는 한 20년 동안의 세상 변화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새로운 컨텐츠 환경,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요? 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죠. 5G에 대해서 세 가지 용어만 알면 된다. eMBB, MMTC, URLLC라는 부분인데요. eMBB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더 빠른이죠. 2.5GB의 UHD 영화 한 편을 1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대용량이기 때문에 360도 컨텐츠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XR, VR, AR 하더라도 딱 보시면 문제점이 뭐냐면 그 데이터 트래픽이 느리고 대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끼고 딱 돌려봤을 때 돌려본 상황에서 위치 인식을 하고 데이터를 받다 보면 저지연이나 아니면 그런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5G가 제대로만 구축된다면 360도 다 봤기 때문에 내가 어딜 어떻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지연 없이 깔끔하게 XR 환경에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eMBB를 통해서 360도 컨텐츠, 그리고 MMTC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이 몸에 이렇게 부착되면서 다양한 감각들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감형 컨텐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URLLC를 통해서 멀리 있어도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실시간 리얼타임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360도 컨텐츠, 체감형 컨텐츠, 그리고 실시간 인터랙티브 컨텐츠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레디 플레이 원, 플레이 원과 같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게임 시장에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CX이죠. C 클라우드 게이밍. 결국 그 서버에서 대용량의 고화질의 게임 화면이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화질의 고속의 컨텐츠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가 조이스틱으로 던졌다 그러면 클라우드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초저지연으로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액세서리가 좀 더 있으면 실감나는 게임 환경을 이용할 수 있겠죠. XR도 똑같습니다. XR은 360도 컨텐츠 가능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돌렸을 때 바로바로, 그리고 내가 딱 반응을 했을 때 바로바로 인터랙션이 있다는 부분이 저지연성이 있어야지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R 환경, 그리고 XR에는 중요한 거 아시죠? 오큘러스 퀘스트나 등등 여러 것처럼 조이스틱이, 새로운 IoT 기기들이 붙으면서 더 실감나는 XR 게임이 가능하고요. e스포츠도 똑같죠? 실질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고화질, 초고속, 그리고 대용량의 트래픽이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스포츠에서 가장 짜증나는 게 뭔가요? 골을 넣는데 나는 넣는데 다른 사람 박수 친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e스포츠도 그런 부분처럼 저지연이 있으면 훨씬 더 팬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스포츠도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다면, MMTC를 통해서 액세서리가 있다면,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사실상 5G가 게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새 용어 CXE 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 클라우드 게이밍은 저거 한번 읽을게요. 게임 서비스 기업이 게임을 클라우드 서버에서 동작시키고 동작 화면을 스트림으로 전송하는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클라우드 게임 자체가 원래는 그다지 그렇게 성장성이 높지 않다고 지지난해 정도는 판단했지만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출발점은 사실상 구글의 스테디아겠죠. 클라우드 게임이 되려면 세 가지 단, 기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저지연이라는 부분인데 5G 아직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 부분에서 미니멈 1ms까지 가더라도
기기 그리고 클라우드 단에서 있는 그런 저지연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100mbps가 가능하기 때문에 4K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게임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출발점은 구글 스테디아가 끊었는데요. 구글은 사실상 보면 구글 게임 그리고 유튜브와 결합해서 하는 게임과 보는 게임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스테디아 프리미엄 에디션 번들이라고 하면서 거기 크롬캐스트 울트라 그리고 조이스틱을 한 번에 이걸 누구한테 주느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 구조는 딱 똑같아요. 요즘 게임할 때 유튜브 보시다가 재밌겠네 그러면서 게임을 하시잖아요. 이것처럼 게임을 하다가 내 게임 했던 영상이 자동적으로 유튜브로 가고 그게 재밌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파급이 돼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 여기에 올리시면 자동으로 광고가 되면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건 2019년 11월 19일 날 출시가 됐는데 당시에는 기기 성능과 관계없이 최대 4K 해상도 그리고 60fps 그리고 HDR 5.1 그리고 일체 서라운드까지 제공한다고 했지만 딱 까보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지연이겠죠. 게임하다가 제일 나쁜 부분이 뭐죠? 화면 봐서 조이스틱으로 딱 눌렀는데 입력이 안 돼요. 난 쳤는데 저기서 1초나 2초 뒤에 쳐요. 그럼 분명히 캐릭터 죽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저지연 이슈가 많이 컸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기기들을 크롬캐스트 울트라나 아니면 조이스틱을 사야 된다는 관점에서 사람들한테 우려를 많이 일으켰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이번 달이 맞네요. 19일이니까 그 스테디아 1주년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할 것도 같은데요. 이미 4월 달에 비대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료 프로모션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4K가 아닌 1K로 제공하면서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도 출시를 했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MS가 많이 쫓아오니 MS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클라우드 게임에서도 MS가 상당히 많은 그 성과를 낼 것 같으니 이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마존은 제가 봤을 때는 MS의 자사 클라우드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 그리고 구글 모델 스테디아와 유튜브 연동시키는 것처럼 아마존은 트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트위치와 잘 연동시켜서 하는 그 루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아마존은 특징은 기존에 자기 TV 플랫폼이죠. 파이어 TV, 그리고 스마트 TV, PC, 그리고 맥, iOS, 안드로이드 모든 걸 커버하는 관점에서 웹 앱 중심으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서비스는 최대 4K, 그리고 60fps, 그리고 초기에는 그 기술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한 1080p 그리고 그 60fps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구글과 비슷한 게 트위치와 연계되어서 게임 방송을 보다가 바로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여기는 또 이제 그 컨텐츠, OTT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특이한 부분은 채널을 통해서 만약에 유비소프트라는 채널을 딱 가입하면 유비소프트에 돈을 내면 유비소프트가 제공하는 게임은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루나는 루나 서비스 서브스크립션, 그 다음에 채널 구독에 따른 비용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게임 개발사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함으로써 그 게임 개발사들이 아마존의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게이밍. 페이스북도 게이밍 관련해서 클라우드 게이밍을 출시했는데요. 여긴 또 재미있는 게 기존에 보셨던 여러 가지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들이 서브스크립션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모바일 게임처럼 일단은 무료로 쓰세요. 하지만 재밌으면 돈 내세요. 인앱 퍼체싱 하세요. 라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기술적으로 너무 불편한 게 많으니까 아직은 돈 받을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돈 내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돈 내세요 라는 부분이고요. 페이스북이 30% 정도의 수수료를 떼간다고 합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 받는 게임들이 몇 개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XR 게이밍. XR 게이밍
또 XR이 또 뭐야? 라고 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있으실 것 같은데요. XR은 심플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VR, AR, MR 다 합쳐서 X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R은 Extended Reality라고 하면서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X는 앞으로 마케팅 담당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을 만들어낼 테니 이 부분을 다 포괄하는 단어로 XR로 하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R 보시면 AR은 많이 해보셨죠? 포켓몬고 그리고 해리포터 게임. VR 게임은 이처럼 아예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VR 게임 관련해서 제가 그 MMTC가 활성화되면 훨씬 더 좋은 XR 게임 환경이 된다고 했는데 이미 이건 뭐 예전부터 나왔던 부분인데 다양한 액세서리가 접목되면서 좀 더 실감나고 현실감 있는 게임 환경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를 통해서 이제 그 XR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XR 게임 회사들 인수도 눈에 보입니다. 2020년 2월에 산자루라는 회사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Ready at Dawn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근데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XR 게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5G가 접목된 기기는 없어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1등, 1, 2등을 포함하고 있는 PSVR 그리고 오큘러스 퀘스트 이 부분들이 보면 PSVR은 유선 그리고 오큘러스 퀘스트는 유선 혹은 와이파이 6처럼 딱히 이제 5G가 아직 접목되는 부분은 없고요. 하지만 적당하게 해보시면 꽤 재밌게 실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G에서 스마트폰을 잇는 새로운 혁신은 뭐냐라고 하면 XR이거든요. 근데 XR 게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상 XR 기기가 많이 깔려야지 사실상 XR 기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 제가 스마트폰을 잇는 새로운 혁신이 XR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미디어 진화 관점에서 보시면 명확합니다. 자,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게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변신이 됐죠. 이미지에서 조금 더 실감 나는 게 보이스가 붙는 비디오, 2차원적 2D 환경의 비디오죠. 근데 XR은 3D 그리고 360도 컨텐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스마트폰에 갇혀 있는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2차원 그 공간이 아니라 내가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는 미디어 진화 관점에서 보면 2차원의 단절된 스마트폰을 넘어선 XR이 그 넥스트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마 홀로그램이겠죠. 홀로그램은 제 생각에는 7G, 8G 정도 가능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처럼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들을 XR이 흡수하고 거기다가 360도 3D 컨텐츠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이게 향후에서는 스마트폰을 넘어서는 그 혁신적 기기 그리고 컨텐츠 서비스가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거겠죠? 이건 그냥 플러시로 한 부분인데 데이터를 못 찾아가지고요. 모바일 게임도 사실 보면 스마트폰이 많이 확산돼서 가능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 XR이 언젠간 뜰 건 맞는데 XR 기기 환경이 많이 깔릴 것 같다? 많이 깔려야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XR 기기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스포츠. e스포츠 관련해서는 e스포츠 시장은 2020년도 9.7억 규모에서 2023년 16억 불 정도 수준으로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게 e스포츠 자료 하실 때는 유주 자료가 제일 좋더라고요. 유주 자료를 보면 올해는 코비드19 코로나 때문에 성장세가 되게 정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 저기 보시면 머천다이징 앤 티켓팅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오프라인 행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했어요. 저 부분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e스포츠 그냥 시간 컨수밍 타임이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기 스폰서십 그리고 미디어 라이트 스폰서십 마케팅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MZ세대 마케팅 어떻게 해야 될까? e스포츠 하세요 라는 게 많은 부분들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마케팅 관점에서 e스포츠는 되게 매력적인 미디어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가 안 되면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스트리밍 모든 대세죠. 스트리밍 부분도 e스포츠가 잘 흡수하면서 이 부분은 광고라는 매체라는 측면, 그리고 세상 환경 변화를 흡수한다는 측면에서 e스포츠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시장 구조인데요. 예전에는 e스포츠 전문 시합 그리고 중계 플랫폼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한 개인 게임마다 스타, 그리고 그 스타들이 팬들과 소통하는 플랫폼, 스트리밍 서비스겠죠. 이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산업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가진 e스포츠의 바로 고향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넘어서게 더 컸고요. 하지만 재밌는 게 일본 시장이 점점 더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서는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e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중국은 게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겠죠. 중국의 e스포츠로 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박 게임을 들고 들어가는 부분이 의미가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유명인에 대한 관심부터 e스포츠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팬이 된 이유, 일본은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연예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종주국인 만큼 한류, 그리고 한류잖아요. e스포츠에 있는 스타들을 대대적으로 일본에 노출시키거나 그렇게 한다면 다시 그 e스포츠 자체가 수출 상품으로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광고의 아주 중요한 매체로서, 그리고 세상 시류를 흡수하는 그런 그런 그 서비스로서 관점에서 보시면 좀 더 의미 있게 e스포츠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세 단어. CXR. 5G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건데 클라우드 게이밍 활성화 될 것 같고요. XR 게이밍 활성화 될 것 같고, e스포츠는 더 커질 것 같은데 클라우드 게이밍 지금 많이 투자가 되고 있으니 지금 당분간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XR 게이밍은 XR 기기가 쫙 깔려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e스포츠는 그냥 킬링 타임이 아니라 산업적으로 어마무시한 의미를 가진 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